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이고. 네. 조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몸이 불편하시대요. 뇌출혈로 반을 잘 못 쓰신대요. 정상적인 사람은 충격이 있을 때 몸을 버텨주는데요. 반을 못 쓰면 못 버텨요. 뭔가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충격에도 훨씬 더 많이 다치거나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CT 검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하지만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이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저 뭐야? 네. 이 차가요, 중앙선에서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도 여기서 차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피하면서, 네, 바로 이 차죠. 조그맣게 같은 차요. 야, 저런 차가 있을 수 있나요? 여기를 역주행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궁금하신 건 어차피 100대 0이에요. 100대 0인데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이 불편한데도 본인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보고 괜찮냐고 하면,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운전자 어떻게 혼낼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아내는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치료는 몸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진단 2주 나오면 2주 전에 한 일주일 만에 낫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낫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달, 2달, 어떤 분은 1년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뒷차 보험사가 치료비 계속 대줍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그럴 거예요. 대충 우리가 치료비 한 1-200만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합의하지 마세요. 그때 합의했다가 나중에 치료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요. 치료는 계속 받는다는 생각으로요. 치료 계속 받으세요. 다만 이번 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기존에 내가 불편했던 그 편마비 증세, 거기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번 사고로 속 울렁거림증도 나오고 염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런 것은 좋아질 때같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3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치료비 대준 날도 다시 3년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다친 부분은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차를 좀 혼내주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저 차 중앙선 침범 사고다, 역주행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다. 중앙선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고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종합범 처리 끝나고 공소권 없습니다. 다시 뒷 영상 한번 보세요. 사고 나는 데가. 여기 중앙선이 끊어졌어요. 여기요. 중앙선이 없어요. 자, 역주행했지만은 여기는 중앙선이 없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2번 중앙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투표 지금 시작! 97%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가 97%. 3%는 거기 중앙선 끊어져 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3%.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 36년 전 거예요. 36년 전 거. 84년도 겁니다.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여기에 대해서 이 사고 충돌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종합본들에서 보험 처리 끝난다. 근데 이 판결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거꾸로 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살짝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가상의 중앙선이 이렇게 여기는 중앙선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서 가다 잠깐 얼핏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다가 잠깐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뭐 졸음 운전할 수도 있고요. 잠깐 딴짓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량 붙였을 때 그럴 때는 중앙선 침범 안 해요. 여기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 행위가 교차로 내에서 있었을 때는 그러면 저 판결이 맞아요. 근데 경찰은 저 판결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저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게 옳습니다. 왜? 이 사고의 원인이 뭐예요? 중앙선 침범 역주행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을 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날 추월하려고 해서 여기서 뒷차가 추월을 딱 들어가요. 맞은편에 차가 와요. 그래서 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날 때렸을 때 이거 중앙선 침범이에요. 중앙선 침범 때 일어난 사고잖아요. 이 사고도 똑같습니다. 역주행 때문에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이 차를 피하느라 날 들이받은 거잖아요. 이번 사고 대법원 판결 경찰들이 이 판결을 들이밀 거예요. 이건 사고 난 교차로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에요. 중앙선이 없는 곳은 조심해서 딱 여기 가운데니까 가상의 중앙선 잘 지켜왔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이에요. 이거는 역주행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인의 투표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주행 말고는 사고 원인이 없었잖아요. 역주행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진단이 크지 않아서 두 분 다 2주 진단씩 나왔으면은 그렇게 큰 처벌은 아닐 거예요. 벌금 한 150만 원,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큰 처벌이냐 작은 처벌이냐를 떠나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그 아내분, 부인 빨리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